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불찰 주야 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그 후속 대응과 미래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청년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째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포항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돌봄은 산업만큼이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출발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이번 지정이 시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이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철강 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정치권과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절박한 염원이 모여서 우리 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도움을 주신 우리 남북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양당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 포항시의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어떤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내부적 요인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처음 논의되었던 게 우리 여수 산단 지역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좀 늦은 대응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 철강 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번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 철강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 보정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한 유예,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2차 보전,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지정이 포항의 절실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여수라던가 과거 군산, 거제와 같은 이 타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다시 관련 지표가 하락하는 등 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금 지원이나 원금 상환 유예 같은 이런 재정 지원만으로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좀 되는데, 그럼 이번 지정이 이 단순한 재정 지원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또 지원 종료 이후에도 우리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출구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 사업은 총 한 23개 사업에 대해서 약 5,734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저희들이 이 고용 유발 개수 등을 조사해 본 바로는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약 6,5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게 지금 또 이 사업도 지금 23개 사업 5,734억 원 규모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게
그냥 총액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 이 사업이 전부 다 구체화되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국가가 전체적인 내용만 정해놨을 뿐이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와 그리고 의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때 본질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고 지금 저도 이제 선제 대응 지역을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거제 이 여수 지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놔놓고 그 구체화된 것들이 좀 구체성에서 떨어진 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고 또한 우리 지역이 이 사업 현재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이 지정만으로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근원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K스틸법이 제정되어야 되고요.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뿐만 아니고 K스틸법이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되는 3개 이 철강도시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시들 간에 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우리가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수소에너지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한 수소에너지 인프라 투자 또한 이 철강 산업 중심에서 또 신성장 산업의 산업 구조의 고도화 성장 전략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이 이 포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드는 것도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오랫동안 이 제조업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한계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러 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는 있지만 업계 투자 위축이나 시장의 불확실성 또 외교 문제나 관세 같은 문제가 많이 겹쳐서 많은 산업들이 데스밸리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이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럼 시의 이 지속적인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변화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포항시가 철강고국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 가난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철강 산업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포항이 성장해오가는 가운데서 이 철강 산업이 핵심적인 이 성장 동력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중무장대형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이 당연한 사실이고 한국도 그러한 시대적 숙명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는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원래 이제 11년째인데 저희들이 11년 전부터 철강 산업에서 수소 바이오 2차 전지 산업으로 이 산업 다변화를 모색해 왔고 사실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자기들의 주력 산업에서 새로운 선제적 대응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도 이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눈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제적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숙성시키고 해왔습니다만 지금 뭐 캐점이라는 시대적 이 과제에 부딪혀서 어느 정도 이 성장의 정체에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산업이 다시 우리 2차 전지 산업이란 수소 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번 이 고성장의 기점에 들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철강 산업과 이런 산업의 차이점은 철강 산업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이 이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포항이라는 이 고용을 이루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철강 산업만큼 가용될 건가라는 데 대한 이런 걱정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최근에 우리가 이 고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산업과 같이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이 3차 산업 노동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의 전환, 그리고 AI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우리 지금 조금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포항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산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역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른 도시나 다른 이제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을 바닥공사라고 했을 때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이제 기둥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둥도 저는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 산업 생태계는 포스코라는 대동맹과 함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실핏줄처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함께 돌아갈 때 건강하게 우리 포항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시 차원에서 뭐 이 중소기업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또 특히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부속품에 좀 이루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이 성장 전략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렇게도 비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이 현재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재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왔고,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간의 연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이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대기업, 사실 우리가 이 어떤 대기업이 있으면 그게 1차 밴드가 있고 2차 밴드가 3차 밴드가 있는데, 이 대기업을 배제하는 형태의 산업이 되면 사실 2차, 3차 밴드들의 성장에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간의 적절한 협력 체계, 그리고 대기업의 입장에서 소중한 이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이라는,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 그냥 자기들에게 하청 업체가 아닌 서로 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대기업에게 중요하다면, 우리 사실 그런 가운데 또 대기업은 자기들 스스로 뭘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라든가 우리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할 일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그런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자면 뭐 다양한 방, 하나는 그들에게 적정한 이 금융 지원 체계라든, 대체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은 이 금융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주는 것, 그리고 또한 대기업은 스스로 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도예경제국장을 하면서 대기업을 만나보면, 그런데도 대기업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자고 하면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특히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연구 개발에 일정한 투자가 되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냥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대신 그 기업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들을 위해 기술 도입을 위해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인프라 구축해주고, 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해 준다든가, 스마트 기업의 입주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준다든가, 뭐 이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망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것, 또한 제일 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인력을, 사실 중소기업은 이게 고부가가치 인력, 그리고 뛰어난 인력은 다 서울로 갈라 하고 대기업으로 갈라 하지, 그런 분야에 대한 인력을, 숙련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공통적인 고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융 지원, 기술 개발, 또 판매처나 인프라 개선, 또 인력 공급 지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방향성도 그들에게 맡겨두기에는 어쩌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컨설팅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우리 도시 비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해답으로 포항을 스타트업 도시로 만드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보다 다른 도시 사례를 좀 봤을 때 이 전략적 선택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고 봐왔습니다. 또 포항 역시도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혁신 에너지가 담아낼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하는데 저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포항에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자신이 주도적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시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오명을 가질 만큼 붕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떠오르는 창업 도시로 좀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 역시도 또 다른 먹거리로 창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흐린 초음파를 또렷하게 하는 이 AI 기반 초음파 영상 기술을 좀 개발을 했었고 또 매일 1개 이상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소개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동대 역시도 창업팀이 이 실리콘밸리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기술 지주는 국내 CVC 중 유일하게 자산 1,000억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투자사로 창업인들에게는 꿈의 투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창업 인프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인프라들을 좀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가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포항에서 창업을 하고 전국 대회에서 나가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포항시와의 당시 컨택이 굉장히 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현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중간 허브 역할을 좀 하고 또 산업도시 포항과 더불어서 창업도시 포항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청년들이 머무르게 하자면 이게 사실 우리 인구 소멸의 문제는 제일 큰 인구 소멸의 문제를 우리가 다른 문제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 청년 인구의 유출의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지역이 창업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리는 다른 지역들이 갖지 못한 포스텍이라든가 한동대학교라든가 이런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을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들의 스타트업을 기업화시키고 이 개척 사다리를 묶어서 다음 성장 사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가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일정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두어서 의원님이 꿈꾸시는 그런 창업도시 저도 그런 데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우리 포항이 지금 마이스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또 다른 2차 전지나 이런 고부가치 산업 또 첨단 산업을 좀 많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좀 잘 되려면은 밑에 있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야 되고 탄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마이스 산업
또 잘 되려면 이제 그 행사에 출품하면 아니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회사들이 많아야 결국은 뭐 회의 아니면 이런 컨벤션 행사들을 보러 오는 분들도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 도시, 창업 도시의 포항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나 주거 문제는 항상 청년 문제 1순위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데 이런 구상들이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문제도 저는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이 꿈꾸고 도전하는 포항, 또 열정이 살아 숨쉬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도 구도심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역 소멸, 청년 문제와 같은 이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한 선도 도시의 역할을 우리 포항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창업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 국장님,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산업위기 대응과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지와 돌봄,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은 우리 도시의 경제적인 근간을 좀 지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저는 복지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축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좀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었고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 장기 요양보험 또 복지관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백도 있고 중복도 있습니다. 특히 이 퇴원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이나 상처 관리가 이제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응급실을 찾거나 아니면 병원에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펴줄 손길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관련 법률은 지자체가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22%를 넘었고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이 준비 중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운영 체계 또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또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먼저 통합돌봄 지원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펼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운영 체계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저희 시는 2023년도에 이래 보면은 전체 인구의 한 20%가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희 시는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결과에 또 저희 시가 이 모범 사례로 인해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많은 또 벤치마킹을 하고 또 하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운영 체계는 시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전반적인 방향을 또 설정하고 또 통합 자원을 총괄 체계로 운영을 또 하고 행정 지원과 제도 전반을 통합적인 정책 관리 역할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이래 보면은 또 전문기관이 이래 참여합니다. 전문기관이 뭐냐 그러면 한 14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통합지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갖다가 계속하면서 자문하는 이런 역할도
계속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그 읍면동으로 이래 보면은 읍면동에 가면은 그 맞춤형 그 복지팀이 다 있습니다. 이런 팀에서 신청 그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여 이 내 집에서 더 오래 더 행복하게라는 추진 목표 아래 그 포항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합 돌봄을 우리 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또 실제로 나가는 거는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공공의료원에서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뭐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분들을 이제 파견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결국 통합 돌봄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매일 곁에서 관찰하고 또 약은 잘 드시는지, 뭐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지, 필요할 때는 또 즉시 연결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역할은 우리 간호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시민 곁을 지키는 전문 인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투약 관리, 상처 관리, 또 의료와 일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돌봄 체계에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인력을 포함해서 관련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방문간호,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는 한 자릿수 아니면 제로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이렇게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우리 포항시 규모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돌봄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를 하실 것인지 또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는 어떤 중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금 그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 센터를 정도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센터의 규모를 보면은 의사라든가 간호사, 그 물리치료사, 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의료의 사각지대를 그 발굴하고 또 집에서 치료하고 투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돌봄 수요가 워낙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의 그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영역 기관이 참여하는 또 우리 통합 돌봄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별 그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그 돌봄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에 바탕으로 그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분야의 젊은 인력이 참여하는 의료풀을 구성하겠습니다. 의료풀을 인력풀, 즉 여러 풀과 인력풀이 말은 비슷한데 이런 풀을 구성해 가지고 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또 즉시에 또 그런 또 상황에서 또 대응하고 또 신속하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역량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량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대학가이라든가 또 이런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워크숍도 한번 하고 또 역량 개발을 위해 가지고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또 연관되는 이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의료계에 있는 직군들이 모여서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통합 돌봄은 여러 직군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이 돌봄 기관들이 제각각으로 움직여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백이나 중복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로 요래 구성된 이런 그 단체입니다. 단체에는 여기에는 시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또 한 14개 정도의 이런 협의체, 14개 단체가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이런 그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또 치료라든가 또 사람들 그 방문하고 상담하는 이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 그런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각 직군이 좀 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좀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꽤나 면적이 큰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팀이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 팀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좀 빨리 시작했지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곧 이제 복지부 이런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짧게 시작했지만은 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빨리 시작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느리는 거는 그 지침을 또 참고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이런 분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난 후에 뭐 느려야 되지 싶은데 그거는 이 돌봄에 대한 이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게 또 우리 간호사에 대한 이런 역할 또 의사분들에 대한 역할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이 아주 크게 점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느린 만큼 센터의 규모도 앞으로는 늘어야 될지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만 해도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그 수요가 좀 지금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진천구는 돌봄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여 퇴원 환자의 회복, 식사, 재활을 통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도 방문 건강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린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팀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확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시범 사업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포항시가 그러면 추진 중인 단계별 확장 전략과 재정 인력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2023년도 전후로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방문 의료 지원 센터하고 또 에이징 테크 융합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방문 지원 센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팀이 구성된 팀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또 평가하고 방문 진료 돌봄 계획을 수립,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며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업이나 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그런 게 이제 제공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문 의료팀을 늘리는 공공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에는 독립된 센터로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두 번째는 에이징테크 융합 플랫폼 이 조성 사업인데 이게 이제 로봇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의 욕창이 만약에 많이 발견됐을 때는 사람 인력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AI 로봇 기반 돌봄 재활 기술 통해 가지고 신체 사회 정서를 회복하는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스마트 돌봄 분야에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독립된 센터로 발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센터가 발전을 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케어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의 전문성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통합 돌봄의 사업의 성패는 이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전문성에 달려 있는 건데 그럼 이분들의 교육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좀 제도화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 포항시의 돌봄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런 교육 체계, 훈련 체계를 미리 좀 생각해 둘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원도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뭐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교육 체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중요한 이런 체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원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원이 많습니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전문 관련 이런 학과와 또 거기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교육하고 매칭하고 또 나중에는 또 학생들이 이런 또 분야에 나와서 또 실무에 나와서 또 실습도 하고 이런 많은 일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또 그 자기가 또 이 직업을 갖다가 받을 때는 훨씬하게 또 수월하게 또 직무에 종사하기 쉽고 또 받는 서비스를 받는 이런 그 어르신 분들도 보다 나은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받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꼭 말씀해 주신 것들 해주시기를 꼭 주문을 드리고 현재 다른 직역 단체나 여러 직역 단체에서 이번 통합 돌봄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인력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좀 많이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역 단체들과 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보다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함께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활용하느냐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 주민분들이 알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너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저는 이 사업은 이제 좋지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또 홍보나 교육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주민 인식 개선이라든가 그 접근성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면은 그 돌봄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함께 돌봄 마을 지원 사업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주민이 그 주도로 돌봄 회의도 하고 그 건강 여가 프로그램 뭐 주거 개선 등 뭐 이런 주민이 중심으로 마을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활성화해서 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공유도 하고 마을 단위로 그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에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행하는 데는 지금 뭐 좀 이래 장소라든가 이 어느 곳은 별로 없지만은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기반으로 그 돌봄 사업이 대한 그 이해도를 갖다가 많이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그 인식을 그 넓혀나가겠습니다. 그 아울러 그 돌봄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 신청부터 그 상담의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그래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도 병행 그런 간단하게 신청 그 절차를 하면은 또 보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럼 오늘 말씀해주신 계획들, 전망들, 비전들 모두 잘 우리 포항시가 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좀 주문을 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 돌봄은 단순한 행정적 사업이 아닙니다. 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변화입니다.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면 포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돌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과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후의 후속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시정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산업 전환과 일자리 문제, 또 한편으로는 돌봄과 복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산업과 복지라는 다른 과제처럼 보이는 이 두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항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를 통해 포항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기를, 또한 나이와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과 복지, 경제와 삶의 질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닙니다. 두 과제가 함께 나아갈 때 포항은 진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질의가 단순한 지적이 아닌 포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드린 저의 문제인식과 제안이 포항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집과 마을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포항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저 역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포항의 내일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